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에이펙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 밖에도 지난 9월 취임한 말콤 텀블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등에 참석해 다자 외교를 이어갑니다. 1967년에 설립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이 협력해 유럽연합에 비할 만한 거대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부문에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한중일 3개국 정상을 초청해 아세안 플러스 3를 출범시키며 동남아, 동북아의 구분이 없는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금융, 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도했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 역할을 할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후속 조치 최종 보고서와 함께 중국 주도의 지역 경제 성장 및 금융 안정 공동 성명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가 가세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상호 호혜적 성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21일 말콤 텀블 호주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지난 9월 텀블 총리 취임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친분을 쌓고 호주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제70차 유엔 총회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3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유엔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뉴욕 현지 시간으로 19일 제70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쉬운표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의 적극적인 관여를 기대한다는 대목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선언적 성격의 결의안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부터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 들어가면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3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순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는 만큼 통과가 확실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남북이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실무 접촉이 합의됐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8.25 합의 이후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예비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실무접촉에서는 당국 회담의 장소와 날짜, 그리고 수석 대표를 누구로 할지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국군의무학교에서 2015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회 공군 4단급 의무부대에서 21개 팀이 참가해 의무요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군과 교전 중 손목이 절단된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의무요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전시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응급처치 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전부대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의무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참가했던 모든 부대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하나된 의무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인명과 또는 발생되는 환자를 안전하게 처치 및 후송하는데 최선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6회 공군에서 선발된 21개 팀은 이번 대회에서 필기평가와 환자 후송, 시뮬레이션, 외상 환자 종합처치 등 야전 종합 상황조치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일어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을 계기로 적 도발 시 외상 환자 응급처치 방법과 환자 후송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 결과 육군 23사단과 39사단, 1사단 신교대대, 1117 공병단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적 혁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하며 특히 비밀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 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사적 혁신의 구체적 방안으론 새로운 타격 능력의 확보를 언급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한국군이 북한군을 타격하려 할 때 정치적 제약이 커졌다. 따라서 한국군은 비밀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스티브 로젠 미 하버드대 군사학 교수가 20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육군력 포럼에서 제기한 주장입니다. 로젠 교수는 비밀작전이 상대방에게 반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쟁과 평화 모든 경우에서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지속적인 군사적 혁신을 통해 북한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군사적 혁신 방안으로 새로운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지하기지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수단에 더욱 많은 자원을 소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한 지상작전은 핵전쟁의 우려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의 핵 위협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의 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롱 미 컬럼비아대 교수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한국군이 북한군에 대한 반격에 나설 때 범위가 제한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군사적 행동은 휴전선 부근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롱 교수는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공군력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육군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군사적 분업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주제 발표와 함께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6년여간의 과정을 거쳐 개발에 성공한 공중침투 훈련용 낙하산 강화기구. 항공기 대신 기구에서 강화 훈련하는 장비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레이저 센서로 포신 내부를 검사하는 측정 로봇 장비는 내년 중순쯤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K9 자주포 훈련탄이나 DMZ 감시 장비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아이디어로 무장한 30여 개 벤처 제품이 선을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겁니다. 방사청과 기품원은 성공한 벤처기업인 양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국방 분야 진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마크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하여 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는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센터 확대, 협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 성과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주식회사 경인테크. 유도탄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도탄 조종날개 구동장치를 개발한 업체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식회사 원시스템즈의 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여단이나 사단급 훈련 시 기동 장비의 이동 상황을 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방벤처센터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450개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방벤처기업 지원의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방벤처센터의 가장 큰 성과는 방위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마련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벤처의 성공 사례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과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 실장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우려와 규탄을 표하는 이유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인 것뿐만 아니라 규범과 윤리 측면에서도 좀처럼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더 이상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안보의식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절박한 국내 상황을 외면한 채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저희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시점인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핵무기 개발과 소형화를 지속함으로써 대미 협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로 대표되는 북한 사회의 누적된 경제난과 그로 인해 지체된 모든 사회 발전을 일거에 해결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핵심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사안입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통일 한반도의 등장을 용인하고 지원할 세력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경제난을 외면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한 협박으로 체제의 생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가 오산일 뿐이라는 경고를 북한이 여하히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의 유군을 받들며 과거와 같은 행태를 답습하겠다는 김정은의 북한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안보와 군사적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까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가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요 시점인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 리더십의 발휘를 통한 국민적 단결입니다. 우리 안보와 국방의 현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다른 목소리를 설득하며 통합을 이루어가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는 군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북 경계 태세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사실 그대로를 알리며 필요한 이해와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권 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무형 전력상의 맹점이 있지는 않는가를 검토해야 하며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마다 교전 규칙을 손질하는 모습이라든가 호시탐탐 도발을 노리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 군에게 교전 규칙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서해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합동성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그리고 한미 간의 수년째 지속되는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등도 면밀한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우리 군이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에게도 알리며 우선순위를 정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단지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일 뿐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하나하나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해가는 우리 정부와 군의 노력이 냉정하고도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듣는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시민들이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항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켜주시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군인 여러분들 항상 우리나라 지켜주시느라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항상 뒤에는 저희가 있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군인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화이팅! 추우신 곳에 있으시겠지만 저희 국민들이 언제나 여러분들 든든하게 지키고 응원하는 만큼 이번 성탄절도 무엇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친구들도 군대에 많이 있는데 다치지 않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최하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주관하는 2015 국방 상호 운용성 워크숍이 25일 합동작전 승리의 열쇠 상호 운용성을 주제로 공군회관에서 열립니다. 국방 상호 운용성의 시험평가 발전 방안과 개발 경험 등에 관해 발표가 진행됩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2015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가 오는 26일 개최됩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변함없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국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립니다.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방안과 예비군 운용체계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국방부가 오는 25일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방 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효율적인 방위력 개선 사업 수행을 위한 분석평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조정평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가 제12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공군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항공우주력의 창조적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립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3일까지 항공우주법 세미나 준비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우주법 세미나 준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총회 재상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112표, 반대 19표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올바른 국제사회와의 공조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